네, 이번 주에 이제 아무래도 뭐 여전히 계속 중요한 뉴스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의대 증원 이 이슈인데요. 그래서 그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의사 총궐기대가 있어가지고요. 지난 3월 3일이었습니다. 한 2, 3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 복지부에서 이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이제 준비 작업을 또 시작했습니다. 그다음 이렇게 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 정부에서 의사들의 특권을 약간 좀 축소하려고 이 문신사를 비의료인들에게 개방하겠다. 또 이걸 이제 지금 그 준비하고 있고요. 그다음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간호사의 업무를 이제 합법적으로 더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또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문신사 이 간호사들의 이 영역을 더 확대해 주는 거.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이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윤정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어 지난 3일에 이 비례 정당이죠. 이 더불어민주연합 이 정당이 이제 예 창당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간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이 그 이재명 지도부에 저항하려고 하다가 이제 스스로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당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박근혜 변호사 유영아 이제 대구 달서갑의 이제 후보로 공천이 됐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이 진보당 몫으로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. 장진숙, 장진숙, 전정덕, 손솔. 이제 뉴스가 요즘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통진당 결의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보수 매체들이 민주당의 이 공천을 이제 막 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홍영표가 또 탈당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종섭 그 지난번에 그 최상병 사건 때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제 대사 임명됐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지난달에 아니죠 지난 그 정월달에 그 이 해외 출국 금지가 된 게 또 보도가 됐고 또 그러자 이제 또 정부에서 그 외교관 여권을 또 발급을 또 시켰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저기 그 조계종에서 되게 아주 외롭게 지금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승만 기념관 반대 쪽으로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그 아까 이 더불어민주연합 그 거기에 이제 그뭐 소위 말하는 그 좀 뭐 종북 쪽에 그 새 후보가 들었다는 그 명분을 해가지고 이제 총선 뒤에 이 국가정보원 이 대공수사권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또 했습니다. 아 그리고 어 지난 12월 초에 12월 달에 이제 그때 보고 드린 건데요. 지금 그 이 주일 미 대사가 있죠. 그 이메뉴얼 이 주일 미 대사가 이제 한일 관계에 되게 깊이 개입하는 그런 예, 일을 하는데요.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. 이 한미일의 협력을 세 나라 선거에 관계없이 그냥 세 나라 DNA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선거 관계없이 작동되게끔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막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중 하나로서 미 하원에서 이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상원에서는 이미 발의가 된 상태라서 이제 미 상하 양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아예 제도화시켜버리는 그 한국 선거랑 관계없이 제도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주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아주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%대에서 다시 이제 3%로 이제 한 달만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3%대 복귀해 가지고 그 윤 정권의 물가 이 관리가 되게 이제 좀 약간 좀 이게 비판받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. 그리고 북한 이 좀 약간 좀 유치한 일을 하는 게 그동안 북한에서 나온 각종 기사에 보시면 뭐 평화통일 뭐 민족 대단결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통일자 들어가는 그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은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.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난 2월까지 해가지고 북한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렇게 저거 하나씩 하는 게 그 한국의 반응을 지금 되게 뭔가 도발을 이게 그 한국을 이게 그 자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극하는 그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윤 정권은 또 지금 오히려 또 통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의
계획대로라면은 윤 정권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윤 정권이 반대로 지금 북한이 통일 안 한다고 하니까 윤 정권은 또 통일적으로 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이렇게 서로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예, 받았습니다. 그리고 북한 외교가 지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이번 주에는 그 유엔에서 북한에 상주할 그 조정관 임명을 했고 또 북한이 또 예, 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 자유의 방패 이게 지금 예, 이번 4일에 그저께 아니 4일에 시작이 됐고요.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. 미국의 이제 그 NSC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.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 조치도 가능하다 또 입어. 해가지고 그 이상하다. 당장에 한 번에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지 않고 그 중간 조치도 지금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 북한의 핵을 일단은 용인하고 그 핵 군축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 풀어줄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지금 미국이 이제 북한이 하도 그냥 강력하게 나오니까 일단 북한을 일단 그 좀 잠재울 목적으로 일단은 이런 그 중간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윤 정권이 당황했는지 이걸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난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때 윤석열이 이미 그 말했던 거 그 대담한 구상 거기에 다 포괄된 거다 이렇게 약간 윤 정권이 약간 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거는 지금 세계 시민들의 역량에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. 이 OECD 회원국들의 금전 국채 발행 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직 그 예정 물량인데,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제 이 OECD 국가들이 뭐 세금을 얻거나 독자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대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만큼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국가 재정 역량이 많이 약화가 돼가지고 그만큼 이제 좀 이 시민 권력과의 이 대결에서 국가들이 밀릴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더 이렇게 국가 대 시민의 이런 충돌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그 나발리 장례식이 또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제렌스키가 한동안 자기랑 경쟁했던 아니 갈등했던 그 총사령관 있죠. 이 잘루즈니 이 사람을 이제 이번에 영국 대사로 내보냈습니다. 아마 이제 국내에 두는 게 위험하니까 그 영국 대사로 이렇게 뭐 사실상 이거는 뭐 숙청 수준이죠. 뭐 거의 뭐 이제 강제 망명을 시키는 그런 셈이 됐고요. 그리고 스웨덴이 드디어 이제 그 아주 희망하던 그 나토 회원국으로 이번 주에 이제 공식 합류가 돼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스웨덴, 핀란드 해가지고 이 러시아 코앞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나토 회원국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예,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들이 보면 이제 이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난민들이 주로 생기는 그 이 루트가 아프리카, 중동 그리고 중남미인데요. 근데 이 중남미 난민들은 미국으로 다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랑 중동 난민들은 그 동유럽 거쳐가지고 주로 이제 소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난민들이 가는 곳이 보면 대체로 이제 많이 가는 곳이 이 극우들이 많이 지금 예 지금 그 힘이 많이 지금 그 강해지고 있습니다. 이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 극우들이 많이 지금 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.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이 그 뭐 보수 세력들이 이제 요즘에 그 난민 통제들을 많이 하잖아요. 하는데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EU가 이 유럽연합이 아프리카 저기 서쪽에 이렇게 아프리카 서북 쪽에 있는 그 모리타니 거기랑 그 협정 맺어가지고 이 모리타니 정부한테 대략 한 3천억 정도를 매년 주기로 하고 그 난민들을 통제하라고 너희 나라에서 못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최근에 유럽연합이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해마다 몇천억씩 줄 테니까 난민 막으라고 지금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이번 주에도 또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아프리카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. 이게 니제르, 말리, 부르키나파소 이게 다 세 나라가 다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쿠데타한 국가들인데 이게 이제 그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.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흔히 이제 사헬 이렇게 부르는데 보면 이제 거기 뭐 그 리비아 밑에 있는 국가들이죠. 근데 이 세 나라가 보면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한테 이게 고립이 돼 있는데요. 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친러시아에 친러시아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친미 정권이면 쿠데타에도 좀 용인되는데 친러시아
세력이 쿠데타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이게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그 연대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 작년 9월 17일인가 이 세 나라가 그 사헬 국가 동맹을 체결했는데요. 근데 이번 주에는 이들이 이 연합군 동맹 이 세 나라 동맹군을 또 만들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 쿠데타 체제를 이제 안정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마 이게 강해지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 친러시아 영향권이 이제 이 사하라 사막 주변에 생겨가지고 근데 아프리카 북부 이 사하라 쪽에 친러시아 세력이 강해지면은 이 유럽이 아프리카 남부로 진출하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이 서방 세계 영향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, 이게.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착존을 지금 거의 뭐 추진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인도 밑에 인도 그 서남 쪽에 몰디브라는 그 섬나라 있잖아요. 거기 보면 이제 그 섬나라가 이번 주에 중국과 군사협정 맺었고요. 그러니까 그 인도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하필이면 중국을 그냥 그 인도 서남 쪽에 이렇게 그 끌어들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도가 어떻게 대응했냐면요. 이 몰디브에서 북쪽으로 한 뭐 500km 정도 되는 제 대략 추측에 500km 되는 곳인데 거기 이제 그 섬에다가 인도가 해군 기지 만들어 가지고 몰디브를 또 견제하는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지금 남아시아에서 이게 긴장이 서서히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남중국 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해경선이 뭐 충돌했거든요. 또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계속 이제 이게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를 시킬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 중요한 정치 이슈죠. 이게 전인대하고 이 정역 이 두 그 양회 이게 지금 개막이 돼가지고 지금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첫날 나온 얘기가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. 뭐냐면 이제 중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을 5% 안팎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게 5% 안팎이라는 게 5%가 안 될 것 같으니까 5% 안팎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거의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그 낮게 설정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좀 자신이 없는 거죠. 이런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흔히 과도한 그 뻥을 치는데 뻥을 못 치고 이렇게 역대 그 거의 한 40년 만에 가장 낮은 이게 성장률을 예고해가지고 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위대가 이 대만 사태에 대비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이 대만하고 가까운 자기 나라 이 섬 지역에서 그 군대랑 물자를 긴급하게 본토로 이렇게 움직여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위대 해상 수송군이 지금 여기 내년에 신설이 되고요. 그다음에 아까 이정현 선생이 발표했는데 일본 방위비가 역대 최대 우리 돈으로 아니 우리 돈 이제 거의 8조 엔 가까이 이제 일본 방위비가 이게 책정이 됐고요. 그다음에 요즘에 미국, 일본, 유럽 증시가 다 공동으로 다 상승하고 있죠. 그래서 니케이가 이번 주에 역대 최고 4만 원 넘었 지수가 4만 넘었고요. 그리고 이 기시다가 지금 일본의 북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 납치 문제인데 기시다가 납치 그 소위 말하는 그 납치 피해자 가족들 북한은 납치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했었고 근데 하여튼 그 이 기시다가 이 납북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정상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시다가 이제 이 납치보다는 이 북일 정상회담에 더 그 이제 중점 두겠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일 관계에서 납치 문제 언급은 안 할 수도 있다. 이걸 이제 그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암시가 아니라 거의 뭐 노골적으로 말을 한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인데요. 이 트럼프가 그 의사당 폭력 사태 때 거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내란죄 뭐 이런 거 이제 혐의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까딱하면 이번 대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풀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선 출마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 족쇄 하나 이제 풀게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인의 대한 그 여론조사인데요. 미국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.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이냐면은 이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여기 23%.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지금 과거에 그 멀로주의에 더 빠져가지고 지금 이 해외 문제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강합니다. 그다음에 헤일리가
이번에 공화당 경선에서 지난 3일 날 헤일리가 첫 승했거든요. 또 워싱턴에서 첫 승을 거둔 거예요.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데서 첫 승 거뒀는데 근데 이제 그 3월 5일이 그날이었죠. 저기 슈퍼 화요일이 3월 5일이죠.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니까 이제 헤일리가 그 그 다음 날 이 슈퍼 화요일 다음 날 헤일리가 사퇴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로 확정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 제롬 파월이 한 금년 6월 달쯤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걸 이게 거의 뭐 아주 강하게 시사해가지고요. 그것도 미 상원에 가가지고 그 금리 인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그 채권보다는 주식을 사자 해가지고 지금 그 제롬 파월 그 말 때문에 바로 그날 이제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